준비물 작년에는 1인당 연간 35,000원이었죠.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1인당 연간 3만 원입니다. 연간 3만 원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학생 1인당 연간 3만 원이니까, 학생 인원수를 그럼 어떤 거 기준으로 잡나요? 하시는데, 아마 전임자, 그러니까 23년도 과학정보 부장님이 이미 대충 해서 그 예산 편성 요구서에 넣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가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나중에 추경 때 좀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밑에 쭈루루 지금 5개는 그 공립초 학습 준비물 이제 그 관련한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학습 준비물 지원 자체 계획도 뭐 수립해야 되고, 근데 요거는 저희 교육과정에 제가 대충 넣어놨는데 이것도 대충 넣으시면 돼요. 원래는 얘네가 학년 또는 교과별 특성 고려해서 차등 분배를 권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장, 필수, 뭐 지양, 불가 저희 그 단어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 미묘한 차이를 잘 활용하시면은 조금 업무하시는데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해요. 학년 초에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년 초에 일찍 구입해야 제때제때 쓸 수 있어서 학년 초 조기 구입하시고 학년도 말에는 이제 가급적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학년도 말에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막 안 쓰고 있다가 학년도 말에 왕창 사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뭐 12월에 사놓으면은 이거를 쓸 날이 거의 없잖아요. 그 의미 있고 규격 제품, 품질 인증 제품, 안전 인증 제품 등 구매 요거 이제 마크 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고요. 가능하시면 또 뭐 학교 인근 문구점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고 요거는 학습 준비물 지원 품목을 연 2회 이상 사전 안내하고 학년 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라가 내려와 있기는 해요. 그 내용이 포함은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하지 않았고 일단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요건 여기까지. 그리고 학습준비물 지원실 봉사자 위촉인데요. 봉사직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뭐 강사 계약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봉사직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는 절차 생략 가능합니다. 절차 생략이 가능한데 만약에 안 구해지면은 이제 그거는 공고를 올리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근로계약은 따로 없고 위촉장 수여로 운영이 되고요. 이게 봉사수당이 이제 저희가 드리는 건 이제 봉사수당이라고 해서 드리는데 얘는 1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1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시급 얼마 아니면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1급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간단하게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저희 최저시급 있잖아요. 최저시급을 계산해서 저희는 이제 오시는 분이 일주일에 13시간 근무를 하세요. 그러니까 최저시급 곱하기 13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누기 5, 그러니까 5일 나오시니까 나누기 5 하면 이제 대충 나오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얹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27,000원, 이제 1급에 27,000원 계산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뭐, 학교 사정이 좀 괜찮고, 아니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서 많이 드리고 싶다 하시면은 뭐, 많이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지키셔야 되는데, 저희가 초단기 이제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주 15시간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뭐, 애매하게 14.5시간 이런 거 하시지 말고요. 뭐 최대한 많이 시간 하실 거여도 14시간까지. 왜냐면 이게 주 15시간 미만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뭔가 법적으로 엮였을 때 굉장히 이분을 뭔가 근로자로 인정해 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14.5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15시간 미만이니까 14.5는 괜찮겠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일부 판례에서는 0.5시간도 1시간으로 뭐 계산한다 이렇게 또 보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안전하게 최대 14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그리고 요거 사전 이거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거를 받아야지 요거 전력조회도 같이 가능해서요. 이렇게 하고 통장 사본 저희가 돈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그 잠복결에 이분들도 그거 대상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건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뭔가 교원용 PC를 전체적으로 사야 된다거나 텔레비전을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 기기는 사실 잘 없긴 한데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공동구매 이용하시면 되게 좋은데 공문이 내려와요. 보통 3월 말, 4월 초? 이거는 근데 지원청마다 조금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수요조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공동구매 할 건데 너희 학교 뭐 이거 어떤 품목 몇 대나 살 거야? 라고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우리 이번에 이 품목 얼마 해야 되겠다라고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선호도 조사가 와요. 뭐냐면은 업체 리스트가 쫙 있고 업체 우리 할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업체 좋아해? 라고 또 물어보면 그 중에 이제 하나 골라서 저희 보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서 한번 그 저희가 수요조사 했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제가 20대를 하기로 했어요. 20대를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훨씬 저렴해가지고, 우리 그냥 한 30대 사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이때 추가 수요 조사 때 그때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끝나면은 최종 계약 체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어떤 품목 얼마에서 이제 이때 대략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간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게 보통 1학기 상반기 초에 이렇게 수요조사 진행돼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면은 빠르면은 6월, 늦어도 한 7월 중에는 다 납품이 완료가 돼요. 그럼 이제 납품 완료되고 저희는 검수한 다음에 한 8월 중에 이제 대금, 그러니까 돈 납부하세요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그럼 요거는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는 제가 지출 품위를 올려가지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행정실이 돈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조금 더 고마운 행정실에서는 그 주무관님이 알아서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거의 전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동구매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저는 여기에 학교 물품 용역 통합 선정위원회를 적었는데 기자재 선정위를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걔는 현재로서는 거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강동성파 그 아마 부장 업무 관련해서 책자 거기에 보면은 뭐 걔가 아마 2006년, 2009년 그 마지막 그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2024년이 시점에서 거의 15년 전 거를 들먹이기가 조금 어렵고 학교 물품영역 통합선정위원회는 그 계약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서울시 교육청 내부 자료에 그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권장사항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아무튼 요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몇 천이 되더라도 공동구매는 그냥 별도 회의 필요 없이 그냥 쭉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저도 매해 쓰고는 있는데 이게 약간 물품의 질이 조금 케바케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한 3, 4년 정도 계속 공동구매를 이용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 어떤 청에서는 이거 너무 별로였다 아니면은 어떤 전산 실무사님들이 이거 별로였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부장님들께서 수월한 업무 처리에 방점을 두실 건지 물품의 질에 방점을 두실 건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그래도 공동구매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뭐 물품의 질이 그렇게 해서 공동구매 안 하고 개별 구매한다고 물품의 질이 막 엄청 좋을 거라는 보장도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지원청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궁금하시면은 소속하신 그 소속 지원청 재정지원과에 문의하시면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 물품영역 통합선정위입니다. 얘는 1회 구매 총액의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개최하는 걸 권장해요. 구매 총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태블릿도 살 거고 노트북도 살 건데 노트북은 1,500이고 태블릿은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얘네를 각자 하면은 회의를 개최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는 구매 총액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구매할 때 1,500, 1,000 합치면 2,500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다 합쳐가지고서는 2천만 원 초과하면은 개최를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고의적으로 분리발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회의 열기 싫어서 일부러 1,000만 원 먼저 따로 그리고 나서 1,500 따로 이거는 감사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시 개최 권장이고요. 얘가 살짝 피곤한 게 이제 교직원, 학운이,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7인 이상 구성인데 이제 교직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외부 사람인 거죠. 주로 저는 이제 학운위 위원이랑 학부모의 위원을 쓰긴 하는데 이분들이 최소 4명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복잡해지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엄청 피곤하거나 힘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성하시면 되고 학교장이랑 행정실장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사업 담당자는 간사로 참여하고 이 간사는 정상평가는 할 수 없고요. 정량평가.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보통 보면은 제가 이것도 잠깐 폴더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번 1월에 급작스럽게 회의를 열었어야 돼가지고 요거 보시면은 이제 정량평가가 보통 이제 이렇게 가격 같은 거에 정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것들에 제가 임의로 점수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저는 요 정량평가만 박아가지고 점수를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여기 이렇게 평가하셔가지고서는 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